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녘 뉴스 브리핑에 저는 사회를 맡은 커투입니다. 그리고 왈가왈북이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저도 왈가왈북에 새로 힘을 좀 작지만 힘을 보태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되게 유명하시죠? 이제 국민 누나가 되신 김현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뉴스 브리핑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시죠, 일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뉴스 브리핑 준비하면서 뭐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워낙 지식이 짧아가지고 힘듭니다. 여기서 쭉 살다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첫 시간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자연에 관한 소식,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소식으로 잡은 것은 금강산 생물권 보호구에서 섬참새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섬참새라는 단어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이 종이 원래는 조금 북쪽 지역, 뭐 남부 사할린이라든지 또 여기서 보면 한반도에서는 울릉도와 제주도 동남부 낮은 산지대 등 북한 지역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되는 생물 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강산 생물권 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연구사들이 금강산 생물권 보호구역 강원도 통천군 시중호 일대에서 동식물종들과 그 소식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어느 지붕 밑에서 섬참새 둥지 3개와 그 둥지에 드나들거나 맴도는 엄지 섬참새 15마리 그리고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어린 섬참새 2마리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관찰 과정을 통해서 이 희귀종인 섬참새가 우리 한반도의 중부 이북 지역에서도 번식하는 새라는 것을 이번에 명백히 확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희귀종의 번식지를 발견한 것은 저류종의 서식지 변화 상태를 연구하고 또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이 학술적 우위가 엄청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원래 북은 자연이 엄청나게 보호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남쪽 분들도 아마 백두산이나 뭐 이런 데도 가보셨겠지만 일부러 너루나 사수며 일부러 놔줘서 그런 보호 지역을 따로 키워서 하고 있고 많은 동물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데 금강산 생물권 보호구에서 이번에 이런 섬참새가 발견된 것은 정말 저도 우와 정말 처음 듣는 일이라서 좀 더 우리 한반도가 더는 이런 자연 피해라던가 이런 게 없이 한반도에 정말 좋은 이런 우리 인민들에게 정말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런 동물들이 잘 보호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는 이런 생물권 보호구역이 많이 있나요? 네,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금강산 가보셨죠? 금강산은 가봤죠. 어때요? 네. 저는 가보질 못해서. 저는 학생 때는 그 학교 때 아마 일주일 다 갈걸요. 의무적으로 다 가는 것 같은데 한 3번을 갔었어요. 저는 금강산 하게 되면 기억나는 게 그냥 이쁜 바위와 폭포 그거밖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그 설악산 수학여행 가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야영소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북한이 얼마나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이제 과학적인 분야, 그다음에 뭐 생물학적인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는 북한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정상적인 국가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첫 번째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도 저희들 생활 관련 그런 소식인데요. 제목이 능률 높은 감자 선별기 제작 이럽니다. 지금 이 농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 더 많은 감자를 선별하고 정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 종자 선별기, 감자 상차기 등도 제작해서 운영되고 있고 대흥단군은 감자로 유명한 것이며 감자의 산지이다. 감자 연구소도 여기에 있고 대흥단식 과학농법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남녘에서는 그 대홍단 감자 영화 네.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대홍단 감자 유튜브가 영화라기보다 대홍단 감자 노래가 있었죠. 네네.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둥근 감자. 네, 그런 감자가 있었는데 어지간하면 그 대홍단 감자 그 동요 노래를 부른 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초등학생들 속에서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죠. 예하 감자 왕감자 참 매사요 못 담겠죠. 하도 유행이 되다 나니까 나중에는 그 대형단 감자 노래를 부른 이 어린 아이를 청살했다는 이런 유머까지 한번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많이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대형단근에는 감자 산지 정말 엄청난 큰 감자 농장이 있는데요. 98년도에 감자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품종의 육종들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그 한 해 예상 수확급 판정에서 정보당 40톤을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근데 국가 생산 계획의 2배에 달하는 정부의 평균 80톤, 최대 92톤까지 감자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100여 대의 감자 가공 설비들을 설치한 이런 감자 가공 공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감자를 원료로 하는 게 국수, 쌀, 빵, 순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감자 음식물이 있는데 또 거기서 나오는 게 감자를 원료로 하는 게 전분, 감자 가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무슨 가루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분 그다음에 당면 있죠. 네. 우린 분탕 뭐 이러는데 당면, 감자엿, 감자술 예,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감자엿도 있다. 네네. 그 아무래도 북한은 고원지대고 하니까 평야가 아니어서 네. 주식으로 드시는 게 감자가 많은가 봐요. 우리가 원래 북은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남쪽은 벌방지대가 많았고요. 그래서 쌀 수확량가 작습니다. 잎살이 그래서 작고 그 감자나 옥수수 예, 콩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고난의 행군 때 우리 인민들이 정말 식량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굶고 막 아사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감자 농장도 9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죠.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니까. 그래서 98년부터 감자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적극적으로 큰 많은 연구진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이만큼 달성을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국외 이민들을 그래도 살 수 있게끔 해서 지켜준 그게 바로 감자와 옥수수 이게라고 생각하고 감자와 옥수수는 못하는 짓이 없어요 얘들이. 네, 우리가 쌀 같은 거는 별로 뭐 떡이나 밥밖에 별로 네. 모르겠잖아요. 근데 옥수수 같은 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옥수수 국수도 어떤 게 생겼냐면 그때는 전기도 없었잖아요. 네. 고난의 행군 때. 그래서 옥수수 면이라는 게 딱 짤막하게 당면처럼 잘라서 파는 게 있어요. 그걸 광급을 해주면 한 10분 동안 그냥 생수 맹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 꺾어단 면을. 그러면 10분만 있으면 물국수가 돼요. 그 다음에 김치 국물에 말아서 그냥 먹을 수 있게 전기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고 또 남쪽 분들이 가장 좀 흔하게 북녘의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옥수수 가루, 석도전 가루, 석도전 또 이런 걸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난의 행군 때 나온 거라서 석도전 가루, 옥수수 가루를 국가에서 공급하면 그거를 그냥 생수로 반죽해서 떡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가공 음식들이 많이 나왔고 감자도 온감자 또 감자 국수 정말 맛있죠. 지금도 막 그게 감회롭습니다. 먹고 싶고. 우리는 네. 감자 그러면 강원도가 좀 유명한데. 그렇겠죠. 네. 이거 다 드셔보신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고난의 행군 다 겪어본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주식이 뭐 따로 다른 게 있었나요? 원래 북이 산악지대라서 벼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식량이 700g이잖아요. 네. 근데 700g을 다 이쌀로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7대3 하게 되면 70%를
이쌀로 주고 30%는 옥수수나 뭐 감자나 이런 걸로 줬는데 식량 사정이 더 힘들어지면서 그게 7대3에서 3대7로 바뀐 거예요. 잎쌀을 3물 주고 7을 옥수수나 감자나 콩이나 이런 걸 줬단 말이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100% 옥수수나 감자도 주고 어쨌든 아예 멋주기도 하고 기본 주식이었죠. 연희님 어렸을 때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에는 북한이 되게 풍요로웠죠. 생활이 좋으셨던. 그때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탈북자들이 뭐 흔히 반복적인 이런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게 우리가 그때 70년대 80년대 김일성 주석 때 시대에는 정말 공산주의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매 집마다 베란다나 울타리에 명태 있잖아요. 네. 명태 걸어놓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뭐 싫다는데도 국가가 한 짝씩 꽂아 20kg짜리 막 무조건 광고배 주고 뭐 사탕 과자만 굴러다니고 왕물가 사탕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장조림 이런 것도 매집마다 해놓고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살았죠. 경제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았다 또 좋아지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북한이 힘든 시기를 거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자꾸 30년 전의 북한, 40년 전의 북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훨씬 이전에 좋았던 시절 또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바뀌고 나서 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빠른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그쵸.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본 게 뭐 지금도 뭐 잔잔해지지 않고 저희들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소식인데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지금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제 북한의 코로나가 뭐 실제로 있다, 많다, 뭐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 공식 답변은 북한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고 WHO에서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아직은 없다는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김연희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도 겪으셨죠? 네, 그렇죠.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네. 지금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왈가왈부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염국이 지금 현재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게 미국이죠. 네, 숫자가 제일 많죠. 네, 그렇죠. 3만 명에서 뭐 12만인가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북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못살고 가장 한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봤던 북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런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많은 감염국과 가장 없다는 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가 없다는 건 제 말이 아니라 북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정식 북에서는 아직까지 한 명이 확진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WHO가 확인했다라고 통일부에서 발표해 주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렇죠. 뭐 그 가짜 뉴스가 그 사실을 진짜 뉴스를 뭐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뭐 더 정확한 게 밝혀질 것 같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또 소식을 하나 발표한 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13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네. WHO가 코로나를 대한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마치 트럼프나 미국 정부는 이제 WHO의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저는 황당했죠. 네. 황당하고 WHO의 역할이나 뭐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국제 경제 질서나 국제 의학계 질서나 뭔가 중심에서 뭔가 다 뭐 연락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HO가 각 나라들의 어떤 감염 희생자라던가 의료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뭐 연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일 전 세계에서 최대 감염국인 죄송합니다. 감염국인 미국이 네. WHO에서 탈퇴하겠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황당한 거죠. 터무니없는 거죠. 어떡하나 전 세계에서 지금 이 WHO 이 코로나를 막을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못 세우면서 WHO에서 탈퇴한다? 이거 완전 책임 회피론이고 자기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전 정말 터무니없었어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흥분하셨는데 미국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잡혀가게 됐어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금만 좋은 얘기를 하고 뭐 미국에 대해서 조금 비난적인 발언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서상 일반인들의 정서상 많이 뭐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어서 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피소되는 지금 왜 더 가슴 아프냐면요. 네. 지금 미국은 코로나의 수출국이에요. 코로나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코로나 끊기지 않는데 여기서 제일 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유입된다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정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비행장으로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에 부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 드나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체 코로나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주한미군 같은 예, 주한미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현실적으로 제일 최대 코로나질인데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에 대해서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불안하단 말이죠. 저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면 뭐 초대국이라고 하면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WHO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그들의 책임감이라든지 우리들이 어떤 세계 하나의 세계 질서에서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의 지지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미국이 저렇게 자신의 제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점점 민심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 답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명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행사들이 뭐 당연히 뭐 한국도 그렇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10월 10일인가요? 네, 당창건 기념일이죠. 당창군, 네. 쌍십절 이제 기념 열병식이 있고 이게 이제 정세에 따라서 행사를 크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옛날에는 이제 10월 1일 군인의 날을 크게 행사하기도 하고 이제 뭐 또 평화가 좀 찾아오면 조금 행사를 줄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들에서 조금 이제 세밀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이제 이런 동향이 있다. 좀 열병식 준비를 좀 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합참 공보실장 쪽에서의 합참 공보실의 공식적인 답변은 외신 보도 인용해서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대한민국 군에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뭐 상당히 좋은 소식이네요.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이거 쌍십절 뭐 행사 그렇죠. 10월 10일 때 뭐 열병식이라던가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저희 남편도 또 참가했었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해도 안 되는 거는 대한민국 뭐죠? 이게 정보당국에서 국방부에서 그랬나요? 북의 열병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열병식 뭐 전쟁하자는 건가요? 자기 나라의 문화고 자기 나라의 행사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한미 군사 훈련이 있잖아요. 옛날에 팀스프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방대한 한미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전쟁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북은 자기네 명절을 축하해서 그냥 군사 열병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평양에 계실 때 무슨 비상이라고 해야 될까? 엄청 좀 경계하시고 뭐 준비하시고 이러나요? 우리 인민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정확하게 용량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 북에 여기도 군대가 있잖아요. 네. 아들들을 다 군대에 내보내잖아요. 북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나가게 되죠. 근데 북의 군대 우리는 10년입니다. 10년 나가면 실직 군사복무하는 연수가 얼마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 70%의 인민군 군인들은 사회주의 건설장에 동원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래과학자고리, 여명고리 이런 경우이죠. 그 건설장들을 뭐 고속도로 건설한다거나 이걸 다 인민군대들이 가서 건설한단 말이죠. 이렇게 건설을 하다가 남쪽에서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한다 하게 되면 그 건설을 중지하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 제발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하는 게 뭐냐면 이민들한테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건설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군사훈련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발 군사훈련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이제 뭐 이쪽에서의 주장은 뭐 방어형 뭐 연습이다 하는데, 사실은 방어와 공격은 이제 뭐랄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쵸. 것이어서, 그리고 또 미국은 여기에 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자체가 동북아 질서라든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틀 속에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조금 자제되는 것이 필요하고, 자꾸 이런 그렇죠. 자극이 있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게 되고, 네.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북한하면 현재 전쟁 중이란 말이죠. 전쟁하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전쟁하자, 그런 상황이지 아닙니까? 전쟁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과 함께 해마다 훈련을 합니다. 전쟁 훈련을. 그러면 그 전쟁 하치 대상자인 북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넓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이게 방대한 이런 군사 훈련만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많이 군사적으로도 열세에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이해하는 측면, 그리고 전쟁의 어떤 이런 극한 서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서로 악셀레이팅,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격화되니까 이것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으로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런 용어를 쓸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국식 슈퍼마켓식 상점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그럼 이전에는 식료품이 이 가게가 슈퍼마켓식이 아니라 좀 다르다는 얘기였는데? 네, 이번에 말하는 거 보니까 대동강구역 눅나 이 식료 상점의 내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연합뉴스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우선 북의 상업망의 공급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사람들은 아무 상점에나 가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 물고기 상점, 과일 냄새 상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필수로 모든 지역에. 그러면 그 상점에 가서 자기네 집에 차려진 것을 가서 나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면 판매원이 상품을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슈퍼마켓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보니까 그 식료품 상점 매대에서 판매원이 물건을 집어주던 것들이 달라지고, 그냥 인민들이 가서 쫙 진열되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나와서 그냥 결제만 할 수 있게끔. 남쪽에 마트? 예, 마트는 똑같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달라졌구나. 저도 아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김현희님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쇼핑 문화에 많이 더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그렇겠죠? 이제 북으로 돌아가서 이거 보시게 되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네요. 이거 매장 진열은, 상품 진열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네. 날이 오겠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정리정돈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